셀트리온 수요일 플러스 2.2% 상승, 제약은 플러스 2.16%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날 양봉, 그리고 화요일날 음봉, 오늘은 다시 양봉, 이렇게 해서 양봉, 음봉, 양봉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7월 들어서는요, 장중 저점대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나오고 고점대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들이 나오면서 상향 각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전일 매도했던 외국인들 오늘은 다시 매수로 전환입니다. 341억의 매수, 기관들도 246억의 매수를 보입니다. 공매도는 4,359주고요. 자사주는 오늘 또 안 샀습니다. 66,000주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변화가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한편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3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고 기관들은 1억의 매도입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 온조의 모습이 나타났고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 상황과는 달리 최근의 시장 변수죠.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그리고 금리 인하 이러한 부분들이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바이오 쪽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돼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 주주연대에서는요,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어저께 화요일자 매일경제신문 1면에다 게재를 했습니다. 제약과의 합병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외 변수, 특히 미국의 대선 변수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는 불확실성 때문에요. 원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제약 바이오 쪽은 오히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관계없이 긍정적이다 이러한 시각들이 지배적인 것이죠. 어저께 하나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다가온 미국 대선 헬스케어 관련 정책 검토 이란 제목인데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약가 인하 부분이잖아요. 약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물론 바이든은 사퇴를 했습니다만요. 민주당 후보든 트럼프든 누가 되더라도 모두 약가에 대해서는 인하 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좀 더 살펴보게 되면요. 가장 핵심인 약가 부분, 민주당의 약가 인하 정책은 IRA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CMS,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제조사들과 약가를 협상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약가 협상 방식이죠. 이걸 통해서 약가를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트럼프 역시 과거 지난 정권에서 약가 인하를 위한 노력을 했었죠. 제약회사, 보험사, PBM, 도매상들이 다 이해관계자들이잖아요. 리베이트를 포함한 높은 가격의 의약품이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돼서 환자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약가 인하 계획안을 발표를 했고 또한 행정명령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모두 약가에 대해서는 인하 기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요. 트럼프는 현재의 바이든 대통령이 오히려 트럼프 자신이 전 임기에서 구축해 놓은 제약사들을 향한 강경 정책을 취소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트럼프가 이번에 되게 되면은 더 강경하게 약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디케어의 약가가 최고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20년 9월달 나온 트럼프 정권에서의 행정명령이었죠. 그리고 과거 트럼프는요. 아메리칸 페이션트 퍼스트라는 약가 인하 계획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요 내용들 역시 이렇게 살펴보면요. 제네리카, 바이오 시밀러의 사용을 촉진을 해서 경쟁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서 약가를 인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정권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즉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고요. 누가 된다 하더라도 수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약 바이오주들의 펀더멘탈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에는 누가 되든 긍정적이고 그 핵심은 약가 인하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CMO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은 사실 대선 재료는요 오히려 호재다, 이런 측면이고, 여기에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 인하잖아요.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치들, 7월 31일 날 FOMC에서는 97.4%가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7월 31일 날 말고 그 다음 차죠. 9월 달에 나오는, 즉 9월 18일 날 열리는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93.6%라는 것이죠. 그리고 9월 달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은 3.9%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 말에 열리는 FOMC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다음에 열리는 9월 18일에는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93.8%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가 사실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더욱더 직접적인 요인으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미국 금리가 인하,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인하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9월 18일 날 현재의 금리보다 한 단계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93.6%의 확률로서 전망치가 높고요. 그 다음 차인 11월 7일 날 회의에서는 9월 달에 한번 내린 요 금리 수준보다 또 한 단계 더 인하할 가능성 쪽이 지금 확률이 54.1%입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12월 18일 FOMC에서 다시 한 번 더 내려서 4.50에서 4.75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한 전망치도 49.7%인 거죠. 그래서 요 이야기는 뭐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퍼센트가 좀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 봤을 때는 9월 달에 한번 인하를 하고 11월 달, 12월 달에도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미국의 금리는 인하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런 측면이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기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쪽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거래소 쪽의 의약품 그리고 코스닥 쪽의 제약 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래소 쪽의 의약품은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보이다가 7월 들어서 양봉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제약업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월 3월 달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요 7월 달에도 재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오늘 삼성바이오에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좋은 실적이었기 때문에 4.13%나 올랐고요. 또한 코스닥 제약주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알테오젠 역시 6.84% 상승세를 보이면서 양시장의 의약품, 제약 지수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바이오 쪽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다, 이런 측면에서 서서히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수급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은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죠. 매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 오늘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이 13만 4천 주의 매수 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 우이였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해주면서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누적으로 7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이제부터 매수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측면이죠. 계속 매수하고 있던 투신과 연기금에 이어서 이제 외국인들도 매수 전환이기 때문에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박스권의 고점대 19만 7천 원인데요 오늘로서 19만 3,400원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돌파 가능성인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림으로 봤을 때는요 5월 6월달 하향 쪽이었잖아요. 매도 쪽이었지만 7월 들어서 횡보를 하다가 조금씩 각도를 상향 쪽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돌파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일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고, 특히 7월 달은 이제 몸통이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월말로 갈수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7월 말로 가면 갈수록 셀트리온의 모멘텀들이 남아있잖아요. 첫 번째로 진펜트라의 두 번째 PBM 등재와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회사 측의 입장 표명, 이러한 두 가지 모멘텀들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요 단기적인 흔들림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접근을 해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